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정보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관계에서 특히나 가족 관계, 부부나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 간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관계라고 하면은 더욱 버티기 힘들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레이어드 교수님이 46개국 9만 명을 조사해서 인생에서 행복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특성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가 우리 인생의 행복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돈 문제라든지 일, 공동체, 건강, 자유 다양한 답변을 했지만 그래도 그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 관계가 정말 인생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한 것을 보면은 이 행복한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족 관계를 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하게 너무나 소중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들을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제대로 행복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길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들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서로 다른 길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무책임한 말, 또 너무나 관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처음에 조금씩 벌어졌던 틈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관계로 악화로 치달아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이런 관계 악화의 악순환은 세대를 이어서 전수하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족 간의 관계 악화,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의 조언들이 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유튜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의 갈등은 초기에는 의사소통의 이해 차이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런 갈등들은 점점 단절이나 침묵, 또 의도적 무시나 따돌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체적, 언어적, 유무형의 폭력 수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는 시점부터 우리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족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한 측면에서의 일방적 의사소통이 아니고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의 정의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비근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에 물론 잘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친정에 다녀오면 엄마가 하는 말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서 거리를 두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원인들 중에서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이중 언어입니다. 실지, 말, 겉으로 표현되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안 그러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넓은 마음 자체가 가져지지가 않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이중 언어는 이러한 소통에 많은 방해적 요인을 발생시킵니다. 또 다른 소통이 안 되는 요인 중에서 하나는 거식이라고 하는 이심전심이죠. 내 마음을 내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실제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 마음에 대해서 물론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는
이심전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실제로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요인 외에도 관계를 갈등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또 이기주의, 또 서로 다른 소통 유형, 이해 부족, 인간 본능, 세대 차이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 오히려 타인들과는 잘 되는 건데 간과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에 우리 가족 관계에서 더 소홀히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공감 능력은 가족 간에서 더욱 필요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핵심적 역량인가 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은 실제로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안전의 욕구에 확보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을 한다면은 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나의 아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가족이기 이전에 서로가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로 너무나 가족들을 사랑해서 내가 익히 알아왔던 길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공감이 꼭 우리가 찬성해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찬성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공감이 꼭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 이러한 네 가지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족 관계에서 더욱 나은 소통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가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가족이기 전에 인간인 상대의 안전함을 보장함으로써 공감을 만들어내고 가족 관계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좋은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공감에는 반드시 진심과 진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상대에게 전했을 때 이중언어가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을 반드시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상대는 그것을 통해서 보다 진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더욱더 유용한 경청이나 인정 그리고 반응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시 중에서 인생 거울이라고 하는 메들린 브리지스의 인생 거울이라고 하는 영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풀 버전은 유튜브라든지 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을 이 세상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가족 관계에서 먼저 주어준다면은 행복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관계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 관계를 보다 행복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감 능력 향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